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블크루 함께하게 된 편다송입니다. 오늘은 이성원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세미나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타이밍상. 아, 그러게요. 네, 그때 오셨던 분들은 그때 참 공포 시기였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전략을 제시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아, 정말요? 네, 네. 많은 도움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오늘 보니까 3월에랑 그리고 4월에 이제 나왔던 날들 보니까 제가 3월에 이제 전쟁 터지고 그 다음날 하루 빼고 제가 나왔던 날 다 그래도 상승을 해줬더라고요. 운 네. 좋게도. 상승의 아이콘이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도 너무 좋은 장에 제가 나올 수 있어서 되게 기쁘네요. 네, 지금 얼마나 잘 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네. 6%, 8.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자닉스를 지금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다 외우고 있던데. 이게 너무 시시각각 아, 변하니까, 너무 변하니까. 네, 제가 네. 1분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또 바뀌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메모리 반도체 전용 ETF가 음. 출시됐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아, 네. 이 디램 ETF 상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나온 지는 아마 4월 2일,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다시피, 여기 구성 종목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론이 24%, 그리고 삼성이 24%, 하이닉스가 23%로 이제 거의 메모리 3사에 이제 집중한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오늘도 우리나라 장이 휴전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장에서 대장주가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또 어떤 이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까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걸 우리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 역시 좀 더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디램 관련해서 이 ETF 말씀을 드리면 막 그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세요. 예전에 21년도 그 코로나 장 때 밈주식이 한참 난리쳤었을 때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 같은 운용사에서 이제 MEM이라고 해가지고 밈 ETF를 출시를 했었거든요. 아, 네. 이 운영사에서 예, 맞습니다. 전적이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전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때는 사실 고점이었어요. 이제 출시했을 땐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밈주식 같은 것들이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에 테마로 인해서 이제 이 ETF들이 상장을 했던 거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메모리 같은 이런 반도체 ETF는 뭐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ETF 상장 자체가 고점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하시는 거네요.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21년도에 똑같이 이 밈주식 ETF로 인해서 이제 고점을 확인을 했었던 경험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때 게임스탑이랑 막 이런 종목들 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막 게임스탑 하루에 막 몇백 %씩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따라가다가 이제 물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디램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됐을 때 약간 두려움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전과 같은 수순을 밟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펀더멘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오늘도 유가가 112달러예요.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네. 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 구조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전에 눌려 있었던 이 마음 때문에 반도체가 당연히 쏠 수밖에 없는 장이고, 역시나 주도주는 반도체라는 것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장 보시면은 아시겠다시피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뒤로 갈수록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조금 굳건히 버텼던 게 바로 2차 전지거든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LG엔솔도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LG엔솔이 실적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아까 봤을 때 엔솔이 한 2%대 정도 상승을 하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는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1분기가 바닥이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네.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뉴스 한번 가지고 온 거 보시면은 그 저희 요즘에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보지 않으시나요? 친환경차 그렇죠. 아니면은 기름값 때문에 뭐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조금만 쳐도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보셔도 이제 친환경차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편다상 근데 네. 지금 제가 죄송해요. 어제 종가로 말씀을 드려서 다들 네. 깜짝 놀라셨는데 지금 유가? 60달러대로 네, 떨어졌죠. WTI 기준으로 네, 100% 죄송합니다. 언더했죠. 네. 네, 그럴 유가 수 많이 있어요. 빠졌고 네. 그리고 유가가 또 오늘 제가 보니까 그 미국의 XL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종목들 모아놓은 ETF 보니까 그 지지선 이제 뚫고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에너지 주식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제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가의 부담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전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LG엔솔 아까 음전했다고 봤었는데 네, 음전한 건 좀 슬프긴 하네요. 네. 아니 뭐 근데 이게 이란 전쟁도 그렇고 이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트렌드를 분석하는 의미에서 네, 이에 비할 맞습니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실적 이제 시즌이 나오긴 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쨌든 2차 전지 부분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정말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을 거고 2분기보단 3분기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조금 밀려준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흐름을 좀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가 이제 이끌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ESS와 그 전기차 수요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기차 수요는 지금 우리가 이 뉴스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면 손님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미국에서 보조금 이제 안 주는데 근데도 왜 2차 전지랑 전기차 좋다고 보냐 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폐지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 전역의 평균 유가가 갤런당 4달러를 넘는데요. 네. 근데 이 4달러라는 게 이제 미국인들의 심리에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은 다른 건 미국은 산유국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이 정말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정말 우세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정말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앞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신재생. 그쵸. 그래서 이 이찬원지에게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그런 흐름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만약에 민주당이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SK온이나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가 투자한 공장들이 지금 조지아, 켄터키 아니면은 또 아리조나 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턱밭이에요? 공화당? 네, 맞습니다. 바로 레드스테이트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공화당에 있는 이러한 분들이 보조금 폐지하고 싶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공장들을 짓고 일자리도 마련하고 있고 돈도 벌어다 주는 이런 기업들을 내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이슈도 보면요. 이 우주항공 섹터 전체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네.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점에서 장이 안 좋아도 항상 제 손님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이스X거든요. 네.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에 투자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스페이스X를 직접 못 사면 관련 종목을 산다. 맞죠.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러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투자하시긴 하지만 달러가 있으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만큼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사실상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거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 네. 이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하는 ETF 상장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미리 담고 있는 ETF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XOVR이랑 네. DXYG가 있습니다. 티커죠? 예, 맞습니다. 이런 티커들은 조금 보시고 상장 전부터 이제 스페이스X를 담아가고 있는 ETF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페이스X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저거는 말씀드릴 그러니까 미국 상장, 그러니까 미국 ETF예요? 네, 맞습니다. 이 둘 다 미국 ETF고요. 이 한국에서도 이제 스페이스X를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장 전에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담는 것들은 ETF가 두 개가 있는데요.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이랑 원큐 미국 우주항공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를 최대 25%까지 편입이 가능하고 원큐는 이제 최대 16% 정도밖에 편입이 가능하지 못해서 만약 정말 스페이스X를 이제 많이 보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를 보시는 게 낫고 이 두 가지가 이 편입 가능한 퍼센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우주항공과 원큐에 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테마가 다르거든요. 네. 원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UAM이라고 하는 도심항공 관련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했던 이제 위성 기업들을 대부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 전반에 이제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스페이스X 투자 전에 ETF를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네.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정도로까지 말씀드릴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된 화면 보니까 참 맨 밑에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스페이스X가 상장만 되면 이제 담을 ETF들 뭐 이런 네. 것들 막 출시 대기 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집중으로 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미국 우주항공과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이고요. 네. 또 요즘에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의 상장뿐만 아닌 중국에서도 지금 스페이스X 상장 추진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항공우주 쪽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앞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ETF들을 조금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 국내 주식은 없나? 우리 국내 주식 관련 주식이나 관련 상품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미국 말고도 네. 타이거 K방산이나 우주 아니면은 또 타임 클로벌 우주테크나 방산 액티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세트라가이 같은 이제 위성 기업들. 요즘에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게 플래닛 랩스라고 해서 이 위성 기업인데 얘가 이 세트라가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담고 있는 ETF들도 이 밑에 있으니까 구성 종목은 그냥 인터넷에 이 ETF 치시면은 구성 종목 자세히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시고 한 번씩 좀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크게 디램 ETF, 전기차 수요, ESS 배터리 그리고 스페이스X까지 가져오셨는데 이 시장에서 소장님이 가장 확신을 갖고 있는 포지션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로는 디램 ETF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 우려가 꺼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가고 그리고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여전히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주도주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 주도주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을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스페이스X를 포함한 ETF들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란 사태가 이제 휴전이 됐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이요? 네. 갑자기? 제가 키링 선물을 드리려고. 키링이 뭡니까? 오늘은 없는데 네. 저희 별프로 인형. 네네. 네, 그게 저희 마스코트거든요. 아하. 그거를 작은 키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10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비매품? 네. 그거 어떻게 드려요 그럼? 근데 지금 실시간 댓글 말고 저희 조각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네. 더블크루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키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뭐 이런 거네요. 조간영사 뜨면 거기다가 편자성 예뻐요 뭐 이렇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5,8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여전히 휴전입니다. 2주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는 불안하지만 누군가에는 재정립하고 또 다른 기회이니까요. 우리 오후장에도 여전히 우리 시장의 시세는 이어진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